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영어로 올려드린 강의를 듣고, 한국어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 외국인 분들께서 이제 한국어를 좀 하시는 분들께서 강의를 듣고는 있지만, 좀 더, 좀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어로 하는 강의이고요. F299 비자를 연장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과연 그 소득은 연장할 때 GNI, 국민총소득, 총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NI 1.5배 아니면 GNI 1배 어떤 게 맞는 건가?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전에 많은 설명을 해 드렸어도 실제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어, 지침을 보시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주 깔끔하고 아주 쉽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인데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지침은 연장할 때 소득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의 주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까지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 발생 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간 소득, 신청일 이전 365일을 역사한 기간이 아님. 이 얘기는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이 뭐 11월 8일이다. 그렇게 되면 11월 7일부터 과거 11월 9일까지, 작년 11월 9일까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시를 보시면 자격 변경 신청일이 2020년 1월 1일인 사람과 2020년 12월 31일인 사람 모두 신청 연도 2020년 이전 1년인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발표 여부에 따라 신청을 하는데,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으로 구분하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발표되었을 경우,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와, 지침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침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봐볼까요? 와, 이건 뭐죠?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소득의 주체, 신청인하고 신청인과 가족이 있다. 그러면 연간 소득을 충족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원칙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이 용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그럼 예외는 신청인의 체류 자격이 특정 활동 E7 비자로서 근무처 변경 추가 시 허가를 받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그런 E7 비자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여기는 12배고요.
그러면 어떤 거, 원칙은 뭐고 예외는 뭐냐? 원칙은 원칙적으로 12배 이상. 예외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법무부고시 11-5105 2011년 10월 10일에 따른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이제 추가할 때 허가를 반드시 받고 해야 되는 E7-2의 비자에 있는 판매사무원, E7-2 주방장 및 조리사, E7-1 비자 중에 유일한 게 이제 디자이너, E7-2 호텔 접수사무원, E7-2 의료 코디네이터, E7-3 이렇게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그리고 E7-4 비자도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뭐 건설업 현장 관리자, 농축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의미함. 향후 개정되어 근무처 변경 추가의 허가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변경된 대상에 대하여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변경이 된 경우 이제 이거는 근무처 변경 추가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빠지겠죠. 그럼 신청인과 가족 원칙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이 있어야 된다. 국민 총소득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GNI라고 됐죠. GNI, Gross National Income입니다. 그래서 국민 gross 총 인컴 소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외는 신청인의 체류 자격이 특정활동 E7 비자로 근무처, 아까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그 비자 코드, 여기는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이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GNI의 1.5배 이상. 엄청나죠? 네. 자, 연간소득. 그러면 연간소득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신청인이다. 그리고 신청인과 가족이다. 가족이 있는 경우예요. 가족이 있는 경우. 자, 원칙은 최저임금법상 전전년도의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리고 예외는 신청인의 체류 자격이 특정 활동 E7 비자로서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그러면 신청인과 가족, 전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 신청인의 체류 자격이 특정 활동 E7으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요거는 전년도기 때문에 GNI가 이미 발표된 경우 앞에서 설명했죠. 근데 GNI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GNI가 발표가 안 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요. 그 전전년도, 왜냐면 원래 전년도 GNI가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전전년도 GNI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5배 이상 E7 비자에서 근무자 추가 변경 대상인 경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지금까지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왜 그렇게 어려워? 라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건 무슨 강의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강의, 바로,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드릴 건데, 그거를 듣지를 못하시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요, 지침 내용만 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파일인데, 엄청 간단하죠. 그렇죠? F299 비자를 연장할 때 필요한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F299 비자는 기타, F2 비자가 F2 자체가 거주 비자고 99이 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명할 때는 기타 장기 거주 비자라고 합니다. 연장할 때는 소득이 필요한데 그게 2020년에 1월 2일부터 바뀐 규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F299 비자를 연장을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라고 제가 강의를 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일부터 이 지침이 새로 변경됐기 때문에 정말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연장할 때 소득을 월 기본급이 지금 1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준에서 뭐 180만 원보다 좀 적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18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12배, 1년치. 그래서 1년 지금 한 달의 기본급이 지금 180만 원이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곱하기 12배를 하게 되면 2160만 원 정도 됩니다. 2160만 원 밀리언 원으로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예. 216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기본급의 18배. 그러면 18배면 지금 180만 원 곱하기 18을 곱하면 네, 그러면은 요게는 3,2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3,240만 원. 기본급의 18배, 6개월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GNI는 뭘까? GNI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3,700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감안하시고요. 그 GNI의 1.5배는 뭘까요? 3,760만 원을 곱하기 1.5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얼마라고요? 5,600 얼마요? 네.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정말 어렵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F299 비자를 연장을 할 때 필요한 소득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간단하죠? 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어떤 거가 기본급의 12배, 어떤 것이 기본급의 18배, 어떤 게 GNI 한 배 소득, 국민 총소득의 1.5배에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득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다 얼마만큼 다 계산해 줬잖아요. 2160만 원, 3240만 원, GNI 한 배는 3760만 원, 1.5배는 5640만 원.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비자라는 얘기는 F299로 변경이 가능한 비자들이 있어요. 그 비자들 중에서 어, 그 비자 F299 비자를 변경하기 그 전에 가지고 계신 비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설명을 할게요. 소득은 이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F299로 원래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F1, F3는 그냥 제외를 하고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이제 D8하고 또 D9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7년이 기다려서 F299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고요. 다음에 E1 교수님 비자부터 E7 특정활동 비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년 있다가 이제 F299 비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F299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은 상태에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혼자 계시고 F299 비자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비자 E1부터 E7 비자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쉽죠? 자, F299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비자가 D8, D9도 있고, E1 비자부터 E7 비자도 있어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뭐 D8, D9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12배 또는 기본급의 18배 소득을 증명을 하면 연장이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자, DAT9은 제가 여기다 기표를 하지 않았지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E1부터 E7 비자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F299 비자 변경하기 전에 E1 비자부터 E7 1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은 월 기본급의 12배, 아까 말씀드렸죠. 월 기본급의 12배를 소득을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요? 네. F264 원래 그 E9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4년 이상 돼서 F2 6 비자를 변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F2 6가 이제 2019년도 10월 1일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F2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연장할 때는
이제 F299 비자로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F6를 이전에 가지고 계신 분이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월 기본급의 몇 배요? 12배입니다. 12배. 12배를 증명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18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12배면 216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2160만 원. 2160만 원. 자, 그런데 E7 비자 중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E7-4 숙련 기능 인력 비자, E7-1 중에서 디자이너, E7-2 중에서 면세점 판매원, 요리사, 용접工, 해삼 양식 기술자. 앞으로 가보면 여기에 설명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판매사무원, 주방장, 그 다음에 디자이너, 호텔에서 접수 사무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 코디네이터, 메디컬 코디네이터라든가, 해상 양식 기술자, 이제 용접 기능공, 예, 그거를 제가 합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E7-1 중에서 디자이너라든가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사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의료 코디네이터 그리고 E7-4, E9에서 갔던 E7-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서 일하신 분들 그다음에 요리사들 그다음에 영접공 그다음에 해삼 양식 기술자 등은 기본급의 18배 기본급의 18배인 180만 원에 18배를 곱하면 예, 3,240만 원을 1년에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혼자 연장하는 경우 F299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D8, D9, 뭐 그다음에 E1부터 E7 비자 등등이 있는데 한국에서 혼자 F299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E1부터 E7 그리고 D8, D9은 기본급의 12배인 2,160만 원만 증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F2, 6 원래 E9에서 F2, 6로 변경했다가 2019년도 10월 달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F2, 6에서 F299로 변경하신 분들도 기본급의 12배. 다만 E7-1 중에서 디자이너라든가 코디네이터, 메디컬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의료 코디네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면세점 판매원, 요리사, 용접 기술공, 그다음에 해상 양식 기술자 E9에서 변경한 점수제 E7-4 비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그 이전에 그 점수제가 2018년 이제 8월 1일부터 E7-4 비자가 신설이 됐고 이전에는 점수제가 아니었는데 점수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전에 E9에서 변경하신 분들을 E7이라고 하시는데 그 분들도 다 E7-4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8년 8월 달 이전에 E9에서 E7으로 변경하신 분들도 E7-4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E1부터 E7, D8, D9 또 F2, 6에서 F299로 변경한 다음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급 기준에서 곱하기 12배 2,1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급의 월 기본급 180만 원에 18배를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E7 중에서 디자이너, 의료 코디네이터, E7-4 숙련 기능 인력, 판매, 면세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요리사들, 영접공, 해상 양식 기술자들은 18배인 3,240만 원을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는 혼자 있는 경우에 한국에서 혼자 지금 가족들이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본국에 아니면 미국이나 그다음에 뭐 영국이나 그렇게 해서 다 그 원래 국가에 다 계시고 한국에는 저만 혼자 와서 아니면은 아직 싱글이었어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자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고 다 제가 F299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가족을 초청했거나 아니면 F299 비자를 받고 이미 가족을 초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초청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에 두 가지는 혼자, 한국에 홀로 있는 경우에 F299 비자를 연장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가족을 초청한 사람, 이미 가족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 E1부터 E7, 1 그리고 D8, D9 뭐 되겠죠. 그리고 뭐 D7도 포함이 됩니다. 또 F3도 포함이 되고요. F1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굉장히 이분들은 받기가 쉽지가 않죠. F99으로.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을 이미 초청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GNI의 한배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GNI는 국민 총소득 3,76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3,7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E1부터 E7, D8, D9, D7, F3, 그 다음에 F1 비자로 체류하면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한 경우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GNI 전년도 국민 총소득에 GNI는 전년도 겁니다. 전년도. 그래서 총소득의 한 배 3,760만 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F299 비자 자체도 연장이 안 되고 F299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 가족들은 비자가 만료되는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E9에서 F2 6 비자 숙련 인력 거주 비자를 변경하고 2019년 이제 10월 달부터 이 F2 6 비자가 없어져서 연장할 때 F299 비자로 연장하신 분들도 GNI의 한 배의 소득을 증명해야 가족을 이미 데리고 온 상태에서 연장이 되고 또 가족들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이 안 되면요. F299 비자가 연장이 안 되고 연장이 안 되면 이제 가족들하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F299 비자가 이전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기 전에 그런 혜택을 이용해서 소득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E7-4 비자,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점수제로 변경하신 분들 또는 2018년 8월 1일 이전에 E9 비자로 있다가 E7 비자로 변경하신 그 분들도 다 E7-4로 포함이 됩니다. 그 분들 그리고 디자이너 E7-1 비자 중에서 디자이너 또 면세점, E7-2 면세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료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요리사, 셰프, 그다음에 영접공, 해삼 양식 기술자들은 이미 한국에서 이제 그 배우자가 와 있는 경우, 이미 가족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전의 비자죠. 다 F3 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F299 비자고 그분들을 F1으로 변경을 했든 아니면 F299 비자를 변경을 하고 나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같이 살고 있든 아무튼 이미 가족이 한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 GNI 1.5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GNI 1.5배. GNI는 3,76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5배는 죄송합니다. 5,640만 원. 벌기 어려워요, 이거. 5,640만 원. 정말 어려워요. 5,640만 원 어떻게 벌어요? 그래서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한국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엄격하게 절차들이 바뀐 거죠. 왜? F299 비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해요? F299 비자는 현재 제조업이면 제조업, 그 다음에 영어 강사면 영어 강사, 아니면 교수면 교수, 그리고 특정활동 비자인 E7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 비자를 받았을 때의 그 업을, 그 일을 계속하면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조건이 있어요. 이전의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일에 대한 설명도 이전에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워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여기 기능이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리고 파워포인트 자체를 이제 동영상 녹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녹화를 해야 되는지도 처음에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finally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펜으로 가장 정리할게요. 자, F299 비자를 연장을 할 때 소득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소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기본급의 12배, 18배는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실 때 혼자 결혼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를 결혼했든 안 했든 혼자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GNI 1배하고 GNI 1.5배는 가족과 한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이 아닌 한국에서 생활이죠. 네. 잘 안 써져요, 이게. 네. 그래도 잘 쓴 편이에요, 정말. 네. 한국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요. 12배는 E1부터 E7, D8, D9, D7, F1, F3 비자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의 12배. 그러니까 지금 180만 원이 최저임금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곱하기 12배면 네, 2,160만 원을 소득을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 이외에 그 다음에 F6에서 가신 분들이 F219을 가신 분들도 포함이 돼요. 12배. 18배는 E7, 4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E7-1 중에서도 디자이너라든가 의료 코디네이터, 해삼 양식 기술자, 그 다음에 셰프, 요리사, 그 다음에 이제 용접공, 그 다음에 호텔에서 접수 사무하시는 분들은 18배. 그러니까 180만 원 기준을 하게 되면 18배는 네, 3,240만 원을 증명해야 됩니다. GNI 1.5배, 그 다음에 GNI 1배, GNI는 국민 총소득인데 가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이 두 중에 하나입니다. GNI는 3,760만 원이고 3,760만 원에 1.5배는 5,640만 원. 그러니까 GNI 1.5배는 5,640만 원, GNI 1배는 3,760만 원 정도 됩니다. GNI 1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한 E1부터 E7, 교수님 비자부터 특정활동 비자, D7 주재원 비자, D8 법인 투자, D9 개인 사업이나 무역 경영, 그 다음에 F1, F3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F299로 비자를 변경한 다음에 가족이라는 것은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입니다. 그 부분을 초대해가지고 F1이라든가 F3로 이미 가족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계신 경우에는 GNI 1배 소득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제외한 E7-1 중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E7-1 비자 중에서는 이제 뭐죠? 잠깐, 힌트 좀. 네,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라든가, 호텔 접수 사무원, 그리고 이제, 의료 코디네이터, 요리사, 해삼 양식 기술자라든가, 아니면은 용접공, 네, 그런 분들은 1.5배, 근무처를 변경을 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그 E7 비자가 있어요. 네. 그 분들은 1.5배, 그러니까 5,640만 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F299 비자를 혼자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안 되면 비자가 만료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 총소득 또는 국민 총소득의 1.5배를 증명하지 못하면 F299이 비자가 변경이 안 되면 F299의 배우자나 아이의 비자가 F1 비자입니다. F1 비자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F299 비자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연장하는 것도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연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전부 다 한국을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연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소득. 소득. 이 소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상 30분에 걸쳐서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힘드시다면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장만익 행정사에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런 소득들을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산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비자가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보이기 편하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국어로 하는 강의고 After 99 비자 연장할 때 가장 중요한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제 나이 한 배 소득, 국민 총소득의 한 배, 아니면 국민 총소득의 1.5배, 이거 단가? 아니죠. 강의를 들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F299 비자가 연장이 됩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